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전남 지역 6곳이 선정됐습니다. 전국 47곳 가운데 전남이 6곳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 무안 이전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주민들이 민간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면 직무활동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호텔이 첫 삽을 떴습니다. 500개가 넘는 객실을 갖춘 호텔이 오는 2023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최근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만 보낼 수 없다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안 지역 주민들이 민간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안 광주 민간공항 통합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무안국제공항에 모인 주민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광주시가 약속한 2021년 민간공항 통합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018년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통합하겠다던 광주시는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군공항 이전 없이는 민간공항도 이전도 없다는 식 주장을 계속하며 이미 불허 판정받은 공항 명칭 변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다시금 세우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도청에서 만나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8일 날 무안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11년이나 끌어온 통합 문제를 민선 7기 첫 상생협의회에서 매듭짓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순환권 거점 공항으로서 200만 이용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새로운 천년을 위해서 힘차게 돌아가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민간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 최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만 보낼 수 없다는 광주 시민들의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안 지역 주민들이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민간공항 통합을 대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과 공항시설 개선 사업, KTX 호남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에 2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통합이 결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한 방역적으로 한다면 전라남도민이 약속사항을 이행하라는 촉구를 광주시와 또 정부인 국토부에 건의를 그렇게 해서 조기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민간공항 통합 약속 이행은 물론 군공항 이전 반대 시위를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현역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되면 의정활동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한 대부분 직무활동 보수인 월정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딱히 없기 때문인데요. 광양시의회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월급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받습니다.
의원이 구금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매달 약 200여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양시 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이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례에 월정수당을 추가하고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구금되어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인 여론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또 정치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광양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의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정상적인 의정활동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는 월정수당을 비롯해서 의정활동비, 기타 예를 들어서 경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21일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해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기로 확정한 곳은 서울 강동구와 관악구, 대구 수성구, 경남 함양군과 고성군 등 5곳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근대 역사 자원이 풍부한 목포 원도심에 그야말로 호텔다운 호텔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500개가 넘는 객실을 갖춘 호텔이 오는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과 함께 호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호텔 관계자들은 안전 기원제를 갖고 무탈하게 공사가 진행되길 염원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설 곳은 목포역에서 불과 5분 거리. 옛 남일극장터를 중심으로 90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목포의 전남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목포는 근대 역사 문화 여행객 증가와 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천만 관광 시대를 예고한 상태. 관광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사대교 개통이나 해상 케이블카 국내 최장 거리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전남 서남권에서는 관광의 거점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들어설 호텔의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19층.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컨벤션은 물론이고 건물 옥상엔 인피니티 풀장도 조성됩니다. 호텔에 마련될 객실은 모두 513개. 대규모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만큼 목포시도 열악한 숙박 문제 해소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아쉽게 생각한 부분들이 대형 숙소, 관광 호텔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번에 대형 호텔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가족 단위 많은 관광객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아주 전망이 밝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987년에 이어 30여 년 만에 대규모 호텔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포. 관광 분야의 고질적인 숙박 문제가 해결되고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정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4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전국 47개 중 전남이 6곳을 차지해 국비 4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해남과 고흥, 진도, 영암, 완도와 곡성 등인데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40억 원을 비롯해 지방비 294억 원과 부처 연계 사업비 940억 원,
민간 투자 155억 원과 지자체 사업 1,173억 원 등 총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거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으로 쇠퇴한 원도심을 정비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완도군 11개 양식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를 신규 획득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4월 26개 전복 양식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획득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톳과 다시마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톳과 다시마 국제 인증은 세계 최초인데요. 이번 인증으로 우리나라가 해조류 ASC, MSC 인증 최다 보유국이 됐다고 완도군은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은 현재 해조류 인증 품종 확대를 위한 ASC, MSC 2기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복 3기 ASC 인증 희망어가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 중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두뇌 한국 21 사업에 목포대의 바이오 의학 분야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목포대는 정부 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7년 동안 국비 6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 예산은 목포대 약학과와 생명과학과 등 다양한 학과의 교수진이 참여해 해양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의학 보건생명 분야의 융합과정을 연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고흥군의 초등학교 통학로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 가천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전국 50개 초등학교 통학로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고흥군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통학로 운영 관리에 있어 녹색 워킹 스쿨버스, 가정과 연계교육, 지역사회 연대 보호활동 등 3개 항목은 모두 0점을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지역 가운데 고흥군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경북 구미시로 나타났고 부산 동래구와 제주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광양시가 학교와 학원과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5개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고카페인 식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조리 종사자 위생 관리 등을 지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영업자들에게 전달됐으며 다음 달 점검 때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목포 고화도 해상 테마파크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목포 고화도 해상 테마파크는 조선 말기의 목화 품종 가운데 하나인 육지면이 처음 재배됐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목화 체험장이 들어섰고 해상 케이블카와 해상 보행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가을에 찾기 좋은 비대면 관광지로 목포를 비롯한 나주 은행나무 수목원과 곡성 대환강 자연휴식공원, 구례 지리산 호수공원 등 전남에서 모두 7곳을 선정했습니다. 고흥 청소년 우주체험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청소년을 위한 산업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산업관광지는 여행을 하면서 지역 산업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13곳이 선정됐습니다. 청소년 우주체험센터와 함께 선정된 곳에는 전북 고창의 상하농원, 안동 한지공장, 문경 오미자 체험존, 부산 영화의 전당 등이 있으며 전남에서는 청소년 우주체험센터가 유일합니다. 전라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방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전복, 어류 등 해상 가두리 품목의 보험료 지방비 지원은 현재 품목별로 최대 300만 원인데요.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200만 원 상향된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수협이 운영 중인 보험입니다. 보험료 중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전라남도는 어업인이 납부할 보험료 50% 중 3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육상 양식장 수산물의 경우 지방비 지원 한도가 500만 원까지여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